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시작은 거의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냥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물론 뭐 소수의 천재들은 뭐 다르게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그냥 뭐 딱히 뭐를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뭐 어릴 때 뭔가 뭐 대단한 어떤 무슨 뭐 목표가 있어서 뭐 살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대다수의 아이들,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살면서 컸던 거고 그러면서 그냥 어떤 뭐 일이 있으면 그냥 하고 그리고 뭐 재미있으면 하고 그냥 그때 있던 거 하면서 살던 거죠. 사실 그게 주변 사람들 거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행복한 오늘을 살자. 그리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그냥 살자. 이게 사실상 그냥 일반적인 삶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어떤 뭐 철저한 목표를 가지고 살자. 이런 거는 좀 너무 머나먼 얘기죠. 그리고 뭐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나랑은 좀 잘 안 맞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겁게 살고 그리고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그냥 재미있게 살고 그냥 뭐 어떤 소박한 행복이 있으면 또 좋고 뭐 그런 거지. 미래를 위해서 막 뭐 체계적으로 뭘 살고 하는 것들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물론 돈은 필요하니까 돈을 벌죠. 근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어떤 소박한 삶의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소비하면 좋잖아요. 또 소비를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일 끝나고 마시는 어떤 맥주 한 잔이라든지 아니면 야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어떤 뭐 내가 갖고 싶었던 걸 사는 거 어떤 즐거움에 돈을 쓴다거나 그리고 저축 같은 것도 하긴 해야 되죠. 미래에 대해서 또 걱정도 되니까. 그렇지만 그걸 뭐 미리 한다기보다는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한다. 이런 개념을 갖는 게 대다수 또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항상 부족한 거죠. 이게 그냥 당연한 겁니다. 돈은 항상 부족한 거고 돈은 항상 모자란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이 모자라니까 사긴 사야 돼서 할부를 끊고요. 그리고 돈은 항상 모자란 건데 큰 걸 사야 돼요. 차도 사야 되고 뭘 사야 되니까 대출을 받죠. 그래서 대출과 할부는 우리의 친구고 항상 돈은 부족한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월급은 스쳐갈 뿐이죠. 내가 할부를 쓰고 대출을 쓰는데 월급이 어떻게 남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월급은 스쳐서 휙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왠지 내 인생은 내가 살긴 사는데 남에게 저당 잡힌 삶처럼 사는 거죠. 뭔가 이상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돈은 남지 않고 이상하게 남이 나한테 계속 뭔가 독촉하고 그럼 이 독촉을 메꾸려면 다시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고 이상하게 뭔가 이 소처럼 일만 하고 사는 삶을 산단 말이죠. 근데 또 거기 안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야 되니까 다시 또 맥주 한잔 하는 삶을 살고 또 뭔가 또 배달을 시켜가지고 맥주 4캔 사가지고 오늘 하나 또 한 캔 까면서 TV 예능 보면 또 이게 또 행복이지 하면서 또 한 주를 또 보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일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돈을 벌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5년, 10년 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청춘이 지나가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시간이 훅 흘러가는 거죠. 이게 우리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이 신용카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그냥 매일매일 쳇바퀴 도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좀 남아요. 시간이 남고 뭔가 심심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넷플릭스 추천해 주세요. 요즘 뭐 디즈니 플러스 재밌는 거 없나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리고 심심해가지고 카톡 같은 것도 하고 요즘엔 친구들도 잘 안 만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생을 뭐 발전적으로 살고 이런 것들도 많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취업한 뒤로는 특별하게 뭘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습니다. 뭐 책 보는 거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당장의 행복도 좀 바쁜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의 행복, 소소한 행복, 당장의 맥주, 뭐 당장의 치킨 이런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뭔가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이 사회가 뭔가 문제가 많아. 나는 뭔가 열심히 하지만 뭔가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가 많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탓보다는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뭔가 이 전체적인 뭔가 이 시스템 탓을 하는 그런 게 대다수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대다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죠? 이 삶을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제가 맨날 말을 하는 거지만 남 탓 아닌 내 탓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인 거죠. 자, 그렇지만 이게 안타깝게도 평생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남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하다가 그냥
아쉽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남 탓이 아닌 내 탓을 하는 순간 무언가 보이더라.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그 누구보다도 염세주의적이고 인생 안 바뀐다 생각했고 부자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내 인생은 안 바뀐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거를 다 이런 문제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내 탓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길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바로 이거죠. 내 행동들이 결국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구나. 내 12년의 공부의 역사가 결국에 내 수능 성적과 내 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처럼 내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것들이 결국에 내 인생들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말을 안 합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심심해 죽겠다. 할 거 없어 죽겠다. 지루해 죽겠다. 인생이 무의미하네라는 말들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바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심심해도 할 게 없는 거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난 할 게 많으니까. 인생이 무의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면 바뀐다는 걸 아니까. 왜 책을 보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모임을 갖고 왜 노력을 하는지 남 탓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내 탓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책을 봐? 왜 공부를 해야 돼?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모임을 갖고 왜 굳이 그런 노력들을 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전 안 되던데요?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내 탓을 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이분들은 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생각은 바꿨어요. 그래, 맞아. 모든 건 내 탓이야. 내가 문제고 내가 스스로 바꾸면 돼. 라고 말은 하지만 생각은 하지만 환경이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이 그대로면 방해 요소도 그대로거든요. 특히 가족, 지인, 동료, 친구, 주변 환경들을 그대로 두고 내 생각만 바꾸면 안 됩니다. 방해 요소가 똑같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바뀌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가족이어도 일부러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시간을 최대한 떨어져서 지내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든 그 깨달은 다른 소수들을 만나는데 써야 되죠. 이 평일을 어쩔 수 없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회사를 아예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그럼 평일은 최대한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일을 한다면 대화를 줄인다든지 그리고 퇴근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그럴 사람들이 없다면 혼자서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주말에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지 하는 거죠. 저도 이런 모임들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익남 플러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부익남 플러스라는 걸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 되는 톡앤 스터디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여기에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열심히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주변 지인들 직장 동료들과 대화가 안 된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은 또 같이 처음 봐도 얘기도 되고 그리고 처음 봤지만 친해지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인데 저희 직원들이 다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재택근무 하기 전에는 맨날 회사에 나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무지출 챌린지를 했었거든요. 영원 쓰기, 하루에 영원 쓰기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진 거죠. 환경이 억지로 무지출 챌린지를 하는 분위기에 그리고 회사 사장이 무지출 챌린지 해. 돈 쓰지 마. 이런 거를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 재택으로 돌아가니까 오히려 이게 깨지는 거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각도 바꿔야 돼요. 근데 환경도 맞춰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하는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진정한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나는 뭘 하면 이제 내 탓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저축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나 깨달음을 좀 얻고 아니면 어떤 동료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하면서 무언가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인생을 바꾸고 싶거든요. 내 스스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데 남 탓이 아닌 그러려면 과거의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저축도 하고 돈도 필요하고 공부도 해서 이론도 배우고 경험도 갖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람, 인적 자원도 필요하니까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옵니다. 제가 한 10년 넘게 이런 거를 한 거잖아요. 저도 책도 보고 막 회사 다니면서 저 혼자 막 고민도 하고 막 투자도 하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에는 확실히 유튜브든 뭐 책이든 워낙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인프라가 좋아져가지고 2단계까지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온 분들 중에도 꽤 많은 분들이 인생이 아주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인생이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단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뭔가 저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는데 근데 뭔가 물질적으로 아니면 뭐 실질적으로 엄청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요? 라는 분들은 아직 좀 한 단계 더 바뀌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전히 수입은 직장에서 나오는 게 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축을 대부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뭐 하면 뭐 주식 조금 하시거나 뭐 펀드를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부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접적인 투자 뭐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마 목표가 이런 거죠. 안정된 노후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뭐 한 10년, 20년 일해가지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도 한 채 마련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도 뭐 이제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한 50에서 60 정도 되면은 그때 은퇴해서 생활비를 좀 뭐 풍족하진 않아도 뭐 모자라지 않게 쓸 수 있는 노후가 잘 안정되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정도. 목적은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병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잘 대비하고 싶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죠. 이런 삶을 꿈꾸고 계실 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죠? 아프면 어떡하죠? 하면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말하는 거죠. 뭐죠?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하시죠. 저는 이 현실적인 단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현실적이라는 단어. 현실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면 현실적이라는 거는 이겁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선택합시다. 결국 부자가 된 사람들, 뭔가 인생을 크게 바꾼 사람들은 뭐죠? 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리스크라는 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선택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부자가 되거나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은 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리스크를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이 리스크를 맞선 사람들이 결국에 인생을 바꿉니다. 이 리스크는 피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 부자가 되는 기회, 인생을 바꾸는 기회는 리스크 바로 뒤에 옵니다. 이 리스크라는 게 이 거대한 파도 같은 건데 이 파도 앞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도가 나를 막 이렇게 덮겠죠? 그럼 여기 바로 뒤에 와. 바로 뒤에 와서 도망가서 피하면 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맞서 싸워야 됩니다. 맞서 싸우고 움켜잡아야 돼. 움켜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온몸으로 얻어맞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잡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기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게 튼튼하게 대비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영상들을 찍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지만 이런 영상을 보기만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백신 같은 건데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뭐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조금 약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안 오는 건 아닙니다. 이 리스크가 파도가 오긴 오지만 파도가 조금 약하게 오는 거지 맞아도 아프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예방접종 같은 거지 이게 리스크를 없애주진 않아요. 결국에 나도 대비를 하고 갑옷을 입고 단단하게 준비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을 결심하는 것은 본인의 몫인 거죠. 아무리 백신만 맞고 아무리 영상만 보고 아무리 책만 본다고 해도 결국에 그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거대한 파도가 올 때 또다시 도망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을 팔아서 돈을 사고 있다.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시간이 부족하죠. 왜 그러냐? 우린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팔고 있다 보니까 언제나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절약을 하잖아요. 항상 절약을 저도 강조를 하지만 절약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절약만 해가지고는 절대 인생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절약을 아무리 해도 돈은 계속 필요하고 그럼 돈을 결국에 벌려면 시간을 계속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돈으로 계속 바꾸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인생이 안 바뀝니다. 그럼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절약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인생이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약한 거를 불리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많이 늘리지 않으면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리스크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소득을 엄청나게 높이려고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불리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든지 하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이 거대한 파도를 한 번 아니면 두세 번은 맞서 싸워서 맞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은 쉽죠.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 대부분 어떤 뭐 투자든 뭐 사업이든 뭐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오는 그 기회들을 한 번씩은 다 맞서 싸워가지고 겪고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기회를 잡고 한번 인생에서 한번 퀀텀 점프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분들이 항상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해서 뭐 리스크를 감당하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쉽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겁니다. 망하면 어쩌지? 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살아남은 자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운이 좋았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가 같이 시작했을 때 했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똑같이 얘기를 해요. 네가 운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지 다른 사람들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망하면 어떡할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100% 성공이 아닌데 100% 성공이 아닌데 왜 하라고 하냐?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가장 큰 벽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꼭 부자 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이건 100%가 안 되는 판입니다. 100%인 건 없죠. 100%와 리스크가 어떻게 동의옵니까? 리스크는 100%일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나는 100%의 확률이 아니라면 도전을 안 할 겁니까?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꼭 부자가 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 저도 해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희생할 게 되게 많거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단히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요. 저도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끊어질 것 같았고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정말 그냥 하루에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하고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살았던 게 몇 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인생을 바꾸는 과정인데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이건 저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행동을 끌어당기고 행동이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내가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생각을 바꿨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뭐가 나를 막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 역설을 아닐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거겠죠.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겠죠. 내가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내가 행동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건 내 탓이다. 그러면 누가 하지 말라고 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건 내 탓이라면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도 내 탓이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꼭 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가 안 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내 생각이 과연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아닌지부터 결정하시고 그렇다면 100%가 부자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리스크라는 거 이거에 내가 도전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먼저 결정을 하시라. 그러면 2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모든 부자, 모든 성공한 사람, 모두 인생을 바꾼 사람들은 그 100%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뭐 10%, 20%밖에 안 되는 확률처럼 보이는 그 리스크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다라는 것들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건 다 내 탓이다. 누가 하지 말라 했는가?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음을 의심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